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공간복지 라디오. 자, 오늘 시간은 인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시 사회복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박준형 다보듬 마음치유가족 상담센터장님과 함께 우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얘기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리해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 고립운둔 청년들에 대한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인천시에서도 외로움국을 신설한다고 할 정도로 이 고립운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청년을 흔히 미래의 어떤 새로운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고립운둔이 돼서 사회활동을 못하고 하면 이 사회도 사실은 손실이요. 맞습니다. 또 본인들도 굉장한 손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고립운둔 청년과 연관이 되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힘든 청년들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케어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을 또 치유해 주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겉으로 이제 보기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속으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 같은 감정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의 분위기 자체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찍이 대출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학자금비 때문에 네. 부모님이 조금 탕감을 해주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빚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내가 마음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내 탓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아니면 적응을 잘 못해서 뭐 기능이 잘 안 돼서 스펙이 안 좋아서 이런 분들을 저한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여기가 안전하다. 네. 어떤 걸 얘기해도 안전하다.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이나 융자를 안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뭐 사회에 진출할 때 빚을 안고 출발을 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은 굉장히 저리로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가져도 될 만한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빚은 본인과 대입이 돼서 이제 네, 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런 건가요, 그럼? 그렇죠. 경제적인 것을 독립을 했을 때 최초로 이제 금액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자신이 이제 오롯이 갖고 또 요즘 청년들도 또 저희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에게 뭐 빨간 내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옷이라도 아니면은 거창하진 않아도 소반스럽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본인들 차비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뭐 독립하신 분들의 경우는 월세 기타 교통비 본인 식대 이런 걸 제하고 나서 또 학자금 물론 저금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갚아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겠죠. 힘들겠죠. 거기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마음의 빚이 되는 이런 중복되는 빚과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의 입장,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면 글쎄 마음의 빚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선이 다 비슷하다. 네네네. 어떤 부모들은 뭐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처음부터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 자꾸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에게 그런 위안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으네요. 제 생각엔. 네. 그래야 좀 더 고립하고 운동하는 청년들이 자꾸 부모님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위로도 좋고 네. 그리고 그런 다 괜찮아. 그 시작되는 건 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그래.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첨가로 된다면 흔히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꼰대짓이라고 하죠. 네. 네. 조은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사실 네. 안 오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네네. 있다. 그냥 음. 왜 그 친구들 만나면 음. 요즘 남자친구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술 한잔 하더라도 뭐 힘든 얘기하면 힘들었어? 한잔해.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친구 얼마나 힘들었어라는 말조차 그냥 묵묵히 들어줬었던 그 친구가 왠지 집에 갔을 때 힘이 됐었던 네. 네.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들이나 이 자녀들이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뭐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필드를 친다 그러죠 우리가. 맞아요. 평소와 다르네. 네,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역할하기도 힘들지만 네, 요즘 같을 때는 부모 역할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정말 잘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도 자꾸 벽을 치고 가까이 오는 걸 밀어내니까 부모님 맞습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예. 서로의 벽을 좀 허물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서고 상담을 해주십니까? 저는 먼저 처음에 상담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들어온 상담실이라는 공간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주는 데서 시작하죠. 네. 근데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거 속에 간찌고 있는 건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내 탓이에요. 이거를 쉽게 비난하는 이 모습을 우선은 스스로가 보듬을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박준영인데 준영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라고 스스로에게 해보게 하는 것을 점차 해보려고 네, 처음 시작할 네. 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본인이 해본 적도 사실은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준영아 잘했어. 준영아 힘내. 준영아 너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나 혼자 해본 적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자꾸 권하게 되면 네네. 내 마음이 스스로 좀 풀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혼자서 상담받으러 오지 않고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립운동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스킬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 그냥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그냥 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오늘 좀 괜찮은데 네. 오늘도 수고해보자 네.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할 거야. 잘했어? 어제도 잘했잖아. 그리고는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인상을 쓰고 어디가 뭐 아프지 여기는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잘 일어났네 라고 자신에게 웃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오늘 매일은 어렵더라도 그냥 글을 써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법을 익히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무조건 뭐 자기를 사랑하는 뭐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또 센터장님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어떤 네.
뭐 교환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는데 제가 뭐 그분에게 뭐 받거나 뭐 리셉션을 받거나 네, 뭐 그런 건 네. 없습니다. 오재훈 박사님의 그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사랑 노트를 좀 대가시기도 하고 유명하세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라 자기사랑 노트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네. 그 챕터별로 그 상담사님께서 직접 체험한 갈등 혹은 본인의 상처들을 네.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여정 안에서 있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글을 쓰면서 알아채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결국은 그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자기사랑 넷이라는 네 번째 챕터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고 자기 사랑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끔 하는 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지금 이제 대본에 보면은 네. 몸과 대화하기, 글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뭡니까? 몸과 대화하기는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면 요즘에 네. 좀 많이들 그 부분이 있어요. 네. 마인드풀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어떻게 번째. 하는 겁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눈을 감고 하면 좋은데 머리에게 얘기를 거는 겁니다. 머리야, 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어떤 걸 고를 수도 있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괴로웠던 거, 고마웠던 것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에 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글을 쓰는 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음. 책에서는 어떤 걸 강조합니까? 그럼? 그 책에서는 매일 글 쓰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형태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3장의 페이지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 3장을 A4를 가득 못 채우는 쓰죠.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물론 계속 하다 보면 되기야 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건 포스트잇 1장 정도? 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포스트잇 1장 정도에 지금 오늘의 기분을 쓰고 오늘도 하나를 썼다. 나의 사랑을 썼다라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씩 노트나 아니면 자기 다이어리, 기타 등등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느낀 대로. 느낀 대로, 그 생각한 대로. 이름하여 그건 뭐 이름이 없습니까? 원래는 모닝 페이지라고 합니다. 모닝 페이지. 네,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글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몸과 대화를 하고 또 그런 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네, 다음에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혼자서 하는 법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좋은 건 인천 청년 미래센터에 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조차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글을 쓴 뒤에 스스로 오늘도 잘했어요라고 아까 전에 말하는 거, 네, 네, 그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 많이 쓰시잖아요. 타인의 것을 보고 캡처하고 클립을 만들지 말고 자신의 오늘의 글 썼던 것을 가감없이 써보시고 그걸 누적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뭐 비공개로라도. 네, 네. 그 글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좀 깊어져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해서 쓰다 보면 본인이 또 반성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쓸데없이 화를 안 냈을 텐데. 네, 뭐 이런 네. 반성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네.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은 쓰다 보면
희노애락을 다 본인이 반성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계기의 도약도 삼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계기들이 생기니까 써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열심히 쓰다 보면 이게 공유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SNS를 타인의 글을 보거나 타인의 그 사진들을 보는데 네, 쓰시는 네,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지금 누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글을 그쪽에다가 써보시는 걸 공유를 해주는 거. 공유를 해보는 것을 근데 이제 찍어서 합니다. 내 글을 찍어갖고 거기 공유를 해주는 게 대단한 용기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용기가 생기면 고리분둔 청년센터에서 이제 리더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신만의 노트나 다이어리에다가 쌓아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하고 하나 조금 안 하셨으면 하는 건 네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하는 글은 안 쓰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네네. 그 자신을 긍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편치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게 되더라도 비교적 부정적인 걸 많이 쓰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우리 왜 예전에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또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뭐 내가 왜 바보짓을 해서 헤어졌을까? 뭐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걸 많이 쓰자. 만약에 그걸 네. 썼다. 그럼 새 페이지. 왜냐하면 그 글의 언어의 힘은 지적의 힘도 주지만 긍정의 네. 힘도 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MC 중에 한 분이신 유재석이 네. 노래를 불렀잖아요. 말하는 대로라고. 네네.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카메라 하나 들고 네. 자기가 지금은 어떠고 있는데 음. 제가 이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뜬다면 음.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뭐 이러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분명히 말하는 대로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꼰대 같은 첨언을 하나 해드린다면 네네. 아무래도 저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봤으니까 예. 그 얘기에 플러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써라.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맞아요. 정말 내가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맞아요.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한 10단까지 올라가도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자세히 맞습니다. 계속 단계별로 이렇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써라.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자기사랑 방법으로 회복한 청년들이 있나요?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허락받은 분 이야기만 잠깐 네. 하면 한 청년이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연인에게도 친구에게도 계속 주기만 하던 친구였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치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연습하면서 처음에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후로는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았고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이전과는 다른 반복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지금 또 다른 또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알아차리고 또 회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 요지는 감정을 읽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감정을 읽는 법. 맞습니다. 내가 네. 나 자신을 모르다 보면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네. 자꾸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네. 내 자신을 안다는 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쪽 저쪽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사랑 방법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힘든 중장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있겠죠. 네, 지금 사실 우리의 오늘 미래여서 그럴까? 우리 그쵸? 저도 언젠가는 청년이었었고 네네. 여기 모든 성인 중장년층이 전부 다 청년이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청년이라는 시기가 특수성을 하는 건 청년기라는 시기가 유독 더 자체성하고 그리고 정체감, 역할 혼란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에릭스리나는 그 인간 발달을 8개로 나눈 학자가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20, 30대를 가르쳐서 정체감 대 역할 혼란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기 안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면 너무 공허해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관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에 오히려 중독에 걸리는 경우를 봅니다. 네. 친구가 부르면은 나의 사정도 받지 않고 나간다거나 음. 연인이 바라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가 바라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까 그럼? 쉽죠, 그렇게 되기가.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은 행동과 같거든요. 근데 머리는 행동을 지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머리는 자꾸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앞전 글을 쓰는 걸 좀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건 글은 곧 언어고 언어와 인지는 같이 가기 때문에 행동을 판단하는 거에 능숙해요. 그럼 또 상처받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야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한 아이로 성인이 돼가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사실은 이 아이가 비단 우리가 얘기하는 영유아기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들이 빛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지와 연결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온 사회와 가족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청년기를 잘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결국 중장년에도 고통이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영유아기는 지나서 이제 청년기니까 지금 비록 늦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잘 다져서 미래의 중장년이 됐을 때를 대비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 발달 단계에서 특히 청년기나 뭐 아동기 뭐 심리 쪽에서는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절대 놓친 거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청년기에 정체감의 혼란을 그대로 중장년기까지 갔다 반드시 40대에 한 번, 뭐 50대에 한 번 네네.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춘기가 학창 시절에 안 오면 대학교 가서 사춘기가 오더라고. 뭐 그런 네.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단단히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으면 중장년에도 또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는 가족도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네.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어렵겠죠. 본인만 네.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자기 사랑 방법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시기 전에 마무리로 멋진 말씀 해주시죠. 중용 23장 24절 영린이라는 영화 속에서 나온 예. 대사가 생각납니다. 사실 원빈이 너무 현빈이 너무 네, 네. 멋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요.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로 시작해서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만이 나와 너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네. 마지막에 현빈이 바꾼다 반드시 세상은 바뀐다라고 다짐하던 게 생각납니다. 네. 자기 청년들. 스스로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뀝니다. 자신이 네.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바뀌면 결국 세상은 바뀐다는 인천시 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 운둔 청년들 자조모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준형 다 보던 마음 치유 가족 상담센터장님과 함께 포근한 얘기, 이 중장년들도 좀 들어둬야 될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중장년을 위한 마음 보듬을 위해서 한 번 더 자리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